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정국 80%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입니다.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임명 비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 어느 법에도 양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그런 게 없어요. 국회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의 힘으로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극이었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하들의 이런 진실된 증언을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요.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죠. 어제 국민들의 눈과 귀가 참 바빴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또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동시 상영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여야 두 분 대변인 모셨습니다. 김윤영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어제 밤새 좀 지진 때문에 그 재난 문자로 밤잠 설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혹시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문자 많이 안 받으셨나요? 아침에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어허. 폭설로 인해가지고. 또 폭설까지? 예, 문자 많이 오고. 예. 오늘 신인규의 아침 저널 나오는 그 설레임으로 잠을 11시부터 숙면해가지고 지진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진이 와도 예. 저는 신인규의 아침 저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숙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매일 설렘 속에 네. 잠을 깨고 하는데.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김윤영 대변인은 밤잠 안 설치셨어요? 저도 뭐 방송 준비하고 해서 좀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눈 때문에 사실 문자를 너무 많이 받고 했고 좀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살짝 위험할 뻔했는데 다들 눈길에 조심해서 출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오는데 예.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니 좀 내란이 일어날 때도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지. 계엄 때는 문자를 하나도 안 보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분통 터뜨리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틈새 공격. 아니 그때 당시에 실제로 없었죠. 아니, 계엄 선포를 해놓고 왜 문자를 안 보내냐 이런 그건 중요한 지적입니다. 별별 문자는 다 보내면서 그러한 불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있었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최상목 대행이 어제 출석을 했고요. 한덕수 총리, 또 전 총리죠,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주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합의는 뭐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만일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인지 우리 김윤영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사실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공백인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 그럼 선출된 권력은 현실적으로 국회밖에 없고, 그 국회에서 선출된 권력이 합의하에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 결국 권한대행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임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과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때문에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이제 헌재가 인용되더라도 최 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된다면서 강하게 압박을 좀 넣고 있는 형국인데, 여야 합의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여야 합의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변심해가지고 지금 반대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정국, 이 사회 현상은 80%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이렇게 계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났으면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임명 비토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3명에 대한 임명권은 국회가 표결로 정하는 겁니다. 국회가 표결로 이 부분을 정했고 국민의힘이
자신의 추천목에 대해서 공문으로 써서 직접 보냈고 예. 민주당도 2명 보냈습니다. 자, 민주당이 왜 2명이고 국민의힘이 왜 1명이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총선 때 이겼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석수에 따라서 그럼요. 분류를 했다? 190석 이상 예. 받으셨으면 국민의힘이 2명, 민주당이 1명이었겠죠. 예. 이렇게 어렵게 합의를 해서 양 당이 공문으로 국회의장에게 보냈고 물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변심을 해서 표결에는 참석 안 했지만 국회 표결을 했습니다. 국회 어느 법에도 양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 김지호 대변인께서 그동안에 왔던 이 합의 과정 뭐 이런 것들 쭉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합의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네. 워낙 그 뭐 내란이라는 사태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론을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근데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합의에 오라는 거는 그냥 임명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오히려 솔직해 보이지 않는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이제 내릴 텐데 네.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막 거부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네.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를 이제 결정을 존중하는 문제는 별개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여야 합의로 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건등이 투표 권한이 네. 합의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국회 운영법에 보면요 간사간 합의 여야 합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관례적으로 합의를 따르라는 거는 국회를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결의 힘으로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 민주당에 역질문 드리고 싶어요. 역질문. 지금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만들어서 완벽한 정당성을 갖추고 싶은 게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야 9인 체제가 갖춰져야 예.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 있는 마흔역 재판관이 아니라 조금 더 보수 진영 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중립적인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흔역 재판관 제가 재판관 개개인이 어느 연구 단체에 속해서 법리적 성향이 있다. 그렇게 저는 그 공격에는 동의하지 전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고.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마흔역 재판관 같은 경우는 과거 불렸던 선례가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너무나 좀 보수 진영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서 국정의 안정이 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권성동 죄송합니다. 원내대표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 예. 부분이 어떻게 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었을 때 그 사위에 보면 탄핵 소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탄핵이 무효가 되면 그러면 그때 됐으면 이거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이 먼저 나야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정 심판에 대해서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 대행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란 수계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예. 권한 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권한 대비 책임에 있어서 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자금의 이 법치가 무너지고 막 서부 지방 법원이 약탈당하고 예. 폭력 소요가 일어난 그러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권한 대행이 법을 지키지 않고 권한 대행이 헌법을 무시하는데 폭도들이 그냥 법원을 침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중에라도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짚고 넘어가야 될 생각합니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헌법재판소에 직접 또 출석을 했습니다. 해서 어제 조금 이제 제 기준에서는 조금 놀랄만한 네. 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먼저 좀 싱크를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홍장원, 곽종근 이 두 분을 지칭해서
탄핵 공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왜 놀랐냐면 남 탓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봅니다. 예, 본인이 좀 궁지에 몰리면 남 탓할 수는 있는데 이 공작이라는 거는 또 완전히 평면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작의 대상이 뭐 예를 들면 상대 진영도 아니고 자기가 임명한 사령관 3스타 또 자기가 임명한 국정원 차장이 탄핵 공작을 했다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면 그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제가 그게 좀 느껴지면서 좀 충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발언은 우리 김윤영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뭐 똑같죠. 비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자신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지금 이게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심제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가 오롯이 대통령의 시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물론 사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예. 거짓을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단심제 지금 심판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그 자체가 대한민국 아까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부분이 참 뼈아프더라고요. 그 국무위원들이나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예. 공무원들이 이런 지금 상황에 놓인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건 시간 순서를 이제 네. 따지는 겁니다. 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이어서 한동훈 대표의 네. 취지대로 네.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온 건데 네. 윤 대통령은 탄핵 공작이라고 말을 하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럼 계엄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시간 순서상은.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그 부분은 시간 순서상.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이 부분 점은 방어를 할 수가 없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저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과 각종군 사령관이 사실 초반에 대통령 탄핵 분위기 때 여론 조성을 여론 조성하기보다는 여론에 가장 집중을 많이 받았고 네, 그분들의 주목을 반응이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주목을 많이 받았고 여론을 어느 정도 이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이라는 게 단순하게 형사 재판처럼 예. 법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나 또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게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예.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어찌 보면 여론 조성하고 여론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동의하지 맞습니다. 않는 부분이다. 좀 짧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하들의 이런 진실된 증언을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요. 다 이분들 보면요. 곽정군 사령관 국군의 날라 손수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서 손수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주면서 해줬어요? 그럼요. 국군의 날라 저녁 때 손수 관저에서 밥까지 차려주면서 정말 도원 결의를 한 사이입니다. 예.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이분들한테 지시를 하지 말고 예. 이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내란군이 됐겠습니까? 제가 짧게 한번 정말 짧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두 분 홍장원 각종군 차장 사령관 자체들이 말이 조금 바뀐 부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더 다뤄야 된다. 예, 해야 된다. 다뤄야 된다까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영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